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시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 메리와 존 부부가 2억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먼저 당첨 사실을 알게 된 아내 메리는 남편 존의 심장이 약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혹시 너무나 기뻐서 심장마비가 올까봐 동네 교회 목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피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2억 달러짜리 복권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군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심장이 약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라도 올까봐 걱정입니다. 그럼 내가 대신 존에게 넌지시 말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를 마친 피터 목사는 존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존, 하느님 은총이 자네와 함께하길 빌겠네. 어서 오십시오, 피터 목사님. 목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 말일세. 만일 돈이 갑자기 한 2억 달러 정도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나? 그야 바로 반을 뚝 잘라서 목사님 드리고 나머지는 뭐 천천히 생각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목사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했다고 합니다.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라는데요. 아내 메리는 목사의 유족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직자라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는 없는 것이었겠지요. 가끔 로또 대박을 꿈꾸는 저도 실제 당첨되면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0년 국내 개봉된 영화 러블리 본즈입니다. 14살, 나는 살해당했습니다. 기다려왔던 첫 데이트 신청을 받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14살 소녀 수지. 그러나 수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어느 겨울날 첫 데이트를 앞두고 이웃집 남자에 의해 살해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수지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그녀가 살해되었다는 경찰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첫째 딸을 잃은 아버지 잭 세먼은 경찰이 잡지 못하고 포기한 살인범을 찾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집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아름답고 똑똑한 엄마이자 아내였던 에비게일은 비극의 무게를 끝내 견디지 못해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14살의 나이에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한 수지의 영혼은 천상으로 떠나지 못하고 지상과 천국의 경계에서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지켜보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첫사랑, 그리고 살인범의 모습까지 삶의 끝에서 만난 새로운 세상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아픔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천국의 입구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장면에서 나왔던 OST Song of the Siren입니다. 그룹 디스 모탈 코일이 1983년에 발표한 노래로 보컬 리즈 프레이저가 부릅니다. On the floating shipless oceans, I did all my best to smile till your singing eyes and fingers drew me laughing to your heart, and you sang, said to me, let me unfold you. Here I
Did I dream you dreamed about me? Were you here when I was for sale? Now my foolish boat is leaning, broken love long. For you sing, touch me not, come back tomorrow. Oh my heart shines from the sorrow. Well, I'm as puzzled as a newborn child. I'm as riddled as the tide. Should I stand with the breakers, or should I lie with death, my bride? Hear me sing, swim to me, let me unfold you. Here I am, waiting to hold you. 14살 소녀 수지 세먼의 어릴 적 기억을 독백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스노우볼 속에 항상 혼자 서 있는 펭귄을 걱정하자 아빠는 혼자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스노우볼을 흔들자 금세 볼 속에 하얀 눈들이 펭귄 주위에 흩날립니다. 12년 후 수지는 생일날 받은 카메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기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은 꿈 많은 소녀입니다. 마을에는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깊은 구덩이가 있었고 세먼 가족도 폐가전 제품을 굴려서 버리곤 했습니다. 또 힘든 기억도 있는데 동생 버클리가 나뭇가지를 삼켜 호흡곤란으로 이독하자 수지가 운전하여 병원에 데려가고 다행히 목숨을 건져 우린 운 좋은 가족이라 생각하고 외할머니는 동생 목숨을 건진 수지에게 오래 잘 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틀렸습니다. 1973년 12월 6일 14살이던 수지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7080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그룹 피버스의 가버린 친구에게 바침. 하!
어느 날 시내에서 가족과 함께 쇼핑을 즐기던 수지는 학교 친구 레이를 할머니와 함께 몰래 훔쳐봅니다. 하지만 레이의 속눈썹까지 세어가며 정신이 팔려있던 수지는 쇼핑센터에서 수지를 지켜보던 옆집 남자 하비가 있음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할머니의 연애 경험담도 들으며 둘만의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반년 후에 백혈병으로 딸이 죽을 오드웨이 아저씨도 지나갑니다. 수지를 살해한 사람은 정원도가 꾸며 가족과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던 바로 옆집 아저씨 하비입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비는 소아 성애자로 아이들을 유인할 아지트의 설계도를 그리고 조금씩 작업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옥수수밭 한가운데 인적이 드문 곳에 아지트를 완성합니다. 아빠 잭은 병 속에 범선 모형을 넣는 작품을 만드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지와 함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행복하게 지냅니다. 엄마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 수지가 24개의 필름을 모두 사용해버리자 한 달에 한 통의 필름만 인화하라고 꾸짖고 추운 날씨에 어색한 털모자를 씌워 학교에 보냅니다. 이날 짝사랑하던 레이로부터 넌 정말 아름답다는 고백과 함께 토요일 10시에 시내에서 만나자는 데이트 신청을 받습니다. 수지는 들뜬 마음으로 추수가 끝난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다 레이가 책갈피에 끼워놓은 쪽지가 바람에 날아가자 쫓아갑니다. 거기서 옆집에 사는 하비를 만나자 잠시 놀랐지만 하비가 동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클럽하우스가 있다면서 밭 한복판 땅속에 만들어 놓은 아지트로 유인을 합니다. 각종 장난감과 수많은 촛불들이 켜져 있는 아지트로 호기심에 따라 들어가고 뒤늦게 위험을 눈치챈 수지는 탈출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비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이때 세먼 가족들은 집에 오지 않는 수지를 걱정하며 식탁에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잠시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산울림의 빨간 풍선. 휘바람은 불지마 그건 너무 쓸쓸해 촛불을 끄지마 어두운 건 싫어 너와 나는 빨간 풍선 하늘 높이 날아 가슴 깊이 묻어도 너의 슬픔을 난 휘바람을 불지마 그건 너무 정다워 촛불을 끄지마 어두운 건 싫어 휘바람을 불지마 기다림이 무서워 촛불을 끄지마 네 모습 떠올라 조용히 숲속길을 마냥 걷고 싶어 아무 말도 하지마 가슴 속 눈물이 난 휘바람을 불지마 이 조용한 밤에는 촛불을 끄지마 어두운 건 싫어 어두운 건 싫어 어두운 건 싫어 밤이 늦도록 수지가 오지 않자 아빠 잭이 사진을 들고 찾아 나서고 경찰에 신고도 하여
경찰이 집에 찾아와 조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수지가 가출한 거 아니냐고 사라질 때의 복장, 소지품 등을 수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목숨을 잃은 수지는 영혼이 되어 이런 가족들의 모습과 살인자 합의의 집 욕실의 살인 현장 등을 지켜보며 무척 당황해합니다. 며칠 후 결국 수지가 쓰고 나갔던 모자가 수많은 혈흔과 함께 옥수수밭에서 발견이 되고 시신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빠 잭과 에비게일은 오열하지만 수지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아빠와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냅니다. 옆집의 하비도 경찰 조사를 받지만 수지의 팔찌가 화장대에 놓여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고 별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영화는 이때부터 환상적인 영상으로 바뀝니다.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첫사랑과의 약속, 살인자에 대한 분노로 세상을 떠날 수 없는 수지는 이승과 저승의 중간지대에 머물며 괴로워합니다. 아주 짧은 1시간가량의 사랑의 설레임을 가졌던 레일의 편지를 읽기도 하고 약간 신기가 있는 같은 학교 친구 루스 코너는 수지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고 주위에 있음을 느낍니다. 또 같이 중간계에 머물고 있는 영혼인 홀리는 이승을 떠나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이 있는 천상으로 가야 한다며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수지는 아직 갈 수 없다며 집으로 향하는데 낙심한 아빠 잭은 수지와 함께 만들었던 범선 모형이 들어있는 병들을 산산조각 내 깨트리며 괴로워합니다. 이치현, 사랑의 슬픔. 하늘엔 흰 눈이 내리고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 무슨 생각에 걸어왔는지 알 수 없어요. 달리는 창가에 흐르는 눈꽃처럼 허무한 사랑에 눈을 감으면 그대 생각에 가슴이 시려워요. 속삭이듯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고. 헤어지며 하는 말 나를 잊으라고. 거리엔 흰 눈이 쌓이고
수지는 흔들리는 양초의 불꽃을 통해 아빠에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이에 수지도 기뻐서 중간계에서 환상적인 놀이를 즐깁니다. 이때 수지가 찍었던 필름을 발견한 잭은 모두 다 인화하여 범인의 단서를 잡기 위해 안면이 있는 주위 사람들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빠 잭은 주변 사람들을 무리하게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에 아내인 에비가일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런 어수선한 집과 아이들을 돌봐주려고 외할머니가 옵니다. 하지만 딸의 범인을 찾는 데 집착하는 잭과 외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아내 에비가일은 점점 힘들어하고 결국 멕시코 외곽으로 멀리 떠나버리고 맙니다. 몇 년 후 수지의 여동생 린지도 남자친구가 생기고 레이는 친구 루스 코너와 친하게 지냅니다. 살인자 하비는 수지의 여동생 린지를 지켜보며 여러 지역신문에 나온 관련 기사를 스크랩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몰래 지켜봅니다.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린지를 유인할 돔 형태의 나무 거푸집을 설계하고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산울림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꼬마야 너는 아니 보랏빛의 무지개를 너의 마음 달려와서 그 빛에 입맞추렴 비가 온 날엔 달빛도 퇴색되어 마음도 울적한데 그건 아마도 산길처럼 굽은 발길일 거야 꼬마야 꽃신 신고 강가에 나가보렴 오늘 밤엔 민들레 달빛 춤출 텐데 너는 들리니 바람에 묻어오는 고향빛 노랫소리 그건 아마도 불빛처럼 예쁜 마음일 거야 아빠 잭은 수지가 찍은 이제 마지막 남은 필름을 인화하여 살펴봅니다. 거기엔 옆집 살인자 하비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담장에 장미꽃을 다듬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장미꽃들이 모두 시들어 있습니다. 잭은 의심을 가지고 뒤뜰에서 오리 잡는 함정이라며 나무집을 짓는 하비에게 도와준다고 접근해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혼이 된 수지는 자신의 시신이 숨겨져 있는 작은 금고 안의 장미꽃을 통해 아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잭은 예전에 하비가 수지의 모습을 흘낏거리며 쳐다봤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위협을 느낀 하비는 도망가다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담당 형사는 잭에게 증거를 대라고 다그치고 잭은 경찰이 범인 검거에 의지가 없음을 느끼고 알았으니 포기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날 저녁 잭은 증오에 찬 얼굴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하비를 찾아갑니다. 외출하는 하비를 뒤따라 옥수수밭을 헤치고 들어가고 잭은 실수로 마침 데이트하던 남녀를 덮쳐 오히려 심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어둠 속에서 하비가 지켜봅니다. 잭은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서 저지른 상황을 지켜보던 영혼인 수지는 이제 직접 자기가 살인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60년 펜실베니아에서 소피 시제티, 라나 존슨, 1963년 델라웨어에서 헤르난데스, 1969년 리어 폭스, 1976년 제키 마이어, 1971년 코네티컷에서 데니스 리앙. 이렇게 영혼이 된 수지는 살인자 하비가 죽인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도 살해되어 낡고 작은 금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소유가 부릅니다. I miss you.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람 슬픈 눈빛으로 왜 나를 보나요 울지 말아요 한눈에 날 알아본 건 아닌가요 이제서야 왜 내게 왔죠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람 몇 번일 태어난데도 그대가 어딜 숨어도 나는 그댈 찾겠죠 다시 우리 헤어지지 마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떠나가지 말아요 여동생 린지는 옆집 하비가 범인임을 눈치채고 지하실로 몰래 숨어들어 증거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2층 마룻바닥에서 하비의 비밀 노트를 발견하고 각종 도면 그림, 자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숨진 언니의 머리카락을 테이프에 붙여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집에 돌아온 하비. 린지가 재빠르게 창문으로 가까스로 탈출을 하자 하비는 증거를 없애고 도망치려고
황급히 금고를 싣고 차를 몰고 떠납니다. 숨차게 달려 도망온 린지 앞에 집에 다시 돌아온 엄마 에비가일이 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반갑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외할머니에게 하비의 비밀 노트를 건넵니다. 이렇게 경찰이 하비를 추적하자 하비는 마을의 폐기물 구덩이에 수지의 시신이 들어있는 금고를 버리기 위해 애를 쓰고 친구 레이와 루스 코너는 이를 발견하고 수상히 여깁니다. 이때 수지의 영혼이 루스 코너의 몸으로 들어와 책갈피에 시가 쓰인 편지 얘기를 하고 레이와 키스를 나눕니다. 그러나 살인자 하비는 차를 몰고 유유히 마을을 떠납니다. 얼마 후 수지 가족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을 폐기물 구덩이도 흙으로 메워집니다. 그리고 도망치던 하비는 주차장에서 담배 피던 여자에게 치근덕대다 나무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어깨를 살짝 맞고 몸의 중심을 잃어 바로 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져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한편 떠난 수지방에 들어온 엄마 에비가일이 아가야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요.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요 라는 수지의 독백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러블리 본즈는 앨리스 셰벌드가 지은 소설 원작으로 2002년 미국에서 200만 부가 팔렸고 무려 65주간 베스트셀링 1위를 차지했던 책이었습니다. 피터 잭슨이 감독으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맡아 환상적인 영상으로 그 감동을 잘 표현하고 있음에도 흥행에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러블리 본즈는 사랑스러운 시체란 직역이 아니고 아픔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영화 끝부분에서 수지가 독백으로 제가 없어짐으로써 그렇게 러블리 본즈들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의 관계는 때론 희미해지고 때론 커다란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아름다운가 봐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영화 러블리 본즈였는데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 8만 5천여 명 중에 15세 이하 피해자는 약 1만 1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안면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웃사람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 가족, 친척 등이라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비정상적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들에게 높은 형량이 부과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 속에는 피해자 가족의 삶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일로 상처받고 무너진 가족 간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일이 우선일 수 있다는 게 영화 러블리 본즈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야 겨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남겨진 가족에게 다시 수지를 회상하면서까지 범인을 찾아야 하는가, 그냥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살인자 하비가 우연이었던 신의 뜻이었던 것은 모르겠지만 결국 죗값을 치루었다는 결말을 보면서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약 8분 정도의